네, 안녕하십니까. 깡센컬러 강재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업종별로 상당히 많은 차별화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을 못했었던 중소형이라든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증시는 상당히 또 강하게 상승 자체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소 대응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차익 실업 물량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단기 저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올라오고 장중에 뭐 고가 대비해서 2, 3% 조정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견조한 그런 조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외국인이나 기관이 쇼커버링이라든지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지 않는다가 됩니다. 다만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이 워낙에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쪽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닥에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만 붙는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공매도 쇼커버링도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어제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지수상으로는 이제 1700을 소폭 하이를 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1740 이렇게도 올라가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1%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되고요. 거래대금이 거래소가 12조, 그리고 코스닥도 11조 7천억까지 나온다가 되면서 국내 증시 역사상 거래대금이 양시장 합쳐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가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워낙에 많은 대기성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려가지고 약간 고생하셨던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매도하는 물량도 많겠지만 신규로 들어온 물량이 또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손바뀜도 원활하게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이 추가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둘 다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이 다시금 5,300억 정도의 매도를 했다가 되고 기관에서는 2,1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에서는 이제 하락이 조금 더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시장에서는 이제 2.1%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마감 무렵에 대규모로 선물 매수를 다시금 확대한 흐름을 보여줬고, 이 선물의 매도 부분은 다시금 투신권에서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누적 매수가 37,000개까지 다시금 늘어났는데, 이제 어저께까지 중간 정도, 그러니까 5만 개 가까이 늘어났었다가 25,000개 정도 수준으로 중립을 마쳤다. 다시금 어저께 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때 그 물량을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서 37,000개까지 다시금 상승폭을 크게 기대를 하고 물량을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이제 강세가 그대로 이어졌다가 되죠. 그래서 현재 코스닥의 시총 상위 순위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는데, CJ라든지 이런 진단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띈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강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래대금이 11조 7천으로 역시 크게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가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높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떤 특정 테마라든지 시총 상위를 움직였다는 부분이 결국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면은 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소폭의 약법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런 모습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뭐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국내, 아시아 다른 증시 같은 경우가 워낙에 크게 빠지고 워낙에 크게 또 반등이 나온다, 이런 과정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뭐 2%대 상승, 2%대 하락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어제 소폭의 약밥 정도 나타났다 된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망세가 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소비 경기 부양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인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다시금 굉장히 큰 폭의 급등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 하락폭 대비 38.2% 자리대를 고가로 인식을 하고
살짝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난다 되면서 그 라인대를 돌파해서 약 5.6에서 6%까지 역시 상승을 더 키웠다.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우선은 이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하원에서의 통과만 남아있는데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원도 무난히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수당이 328만 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겠죠. 미국에서 현재 뭐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직장 폐쇄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2008년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대규모의 기업들이 파산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실업자 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10%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실업률이 10%가 넘어가는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부양책은 대부분 다 나온 상태에서 대규모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된다.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예상된 부분이고 오히려 대규모의 부양책이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양책도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그대로 호재성으로 인식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강세를 띨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금융, 철강, 통신, 헬스케어 대부분 다 업종이 강세에 떴지만 이런 쪽이 더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미증시가 성장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실물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시키면서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도 반등시키고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시키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낙폭이 컸었던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이 어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가 상당히 큰 폭의 증가가 나올 때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제 100선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국내 원달러 환율이 1220원에서 25원 이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면은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환율에서는 1210원대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도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이제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은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가는 여전히 급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급락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반등을 못했다는데 여전히 유가의 반등이 가장 늦는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까지도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추가적인 시장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악재가 워낙에 많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악재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시장은 다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이제 61선을 소폭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지수가 지금 안정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높은 구간을 유지한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 지수가 크게 빠질 때 역시 주가가 한 단계 더 위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는 변동성 지수가 안정화되는 것은 중요치 않다. 이 부분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가 이제 월요일이었었죠. 월요일에 이제 장중에 한번 크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이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윗자리에서 계속 매물이 만들어진 그런 그림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이제는 쌍바닥을 그리면서 쌍봉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과정이 서서히 나온다고 되면은 오히려 시장 자체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가 될 것이고 변동수치가 나중에는 결국 30선 이하로 떨어지게 될 텐데 이때는 실제로 시간이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4월 중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점점점 떨어진다가 될 경우는 다시 한번 위로 가는 과정이 거의 나올 수가 없다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정점을 찍었다가 되는 것이고 증시 역시도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도 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도 이제 앞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 증시가 급락을 할 때는 미 증시에서 이제 그동안 들어왔었던 증시에 대해서 자금이 이탈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약세 뛰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시장에서 코로나란 부분이 경기 침체까지 확대된다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우려감을 크게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달러 수요의 급증으로 나타났고 달러가 결국은 예전의 고가라인데 2017년도, 16년도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 통화수합이라든지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 달러의 하락을 부추겼다 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이제 예전에 움직이던 자리대까지 들어왔다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서히 추가적인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면 국내 증시에서의 원달러 환율이 그만큼 안정화가 된다 되고 신흥국 통화 역시도 안정화된다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크게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지수 자체는 1% 정도의 하락이었는데 코스닥은 2%의 상승으로 엇갈렸었고요. 그리고 대형 쪽에서가 1.7%의 하락이었던 반면에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반등 못했던 부분에서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체적인 납부과대 업종들이 한 바퀴 다 순환에 들어왔었는데 그 순환에서 빠져 있었던 그 상승폭이 작았던 중형이라든지 소형 그리고 그 외적인 개별 종목들이 강세에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IT가 제일 먼저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존에 움직였던 주도주였었기 때문에 IT 쪽에서가 이제 반등을 할 때 매물대에 진입을 했던 부분에서 거기서가 이제 좀 차익실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은 강세에 뛰었고요. 보험이나 증권, 자동차 그리고 정유화학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던 쪽에서가 소폭 하락이었고 철강은 1%도 그대로 강세를 보였고 조선이라든지 건설, 항공해운 이쪽도 여전히 1% 전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 서비스 업종도 이제 같이 시장에서 앞전에 기존 주도주를 얘기할 때 반도체를 중심한 IT와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런 쪽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그쪽이 상대적으로 상승이 작았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반등하고 역시 조정을 받았다 되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같은 경우는 앞전에 세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원주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살짝 조정이 나왔다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음식료나 의료 쪽 이쪽에서 반등이 좀 약했던 케이스였는데 반등이 추가로 나왔고 유통, 유틸리티, 통신 그리고 방어 소비재 이런 쪽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IT 부품 쪽에서가 하락이었고 반대로 제약바이오 쪽에서가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중형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중형지수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하락이 대형지수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인가, 고가 대비해서 약 40% 정도. 그러니까 1월 달에 중심을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이제 작년 말부터 실제로 중형이라든지 소형 쪽에서는 반등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런다. 고가 대비해서 40%까지 빠졌다. 그 이후에 이제 어저께까지 반등할 때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38.2% 자리까지 반등을 했다가 결국 시장에 밀리면서 상승을 소폭 축소했다 그런다. 즉 미증시 같은 경우가 50%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38.2%를 넘어선 중간 마디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똑같은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시장에서 지금 현재 대형이라든지 중소형이라든지 코스닥 다 마찬가지인데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때 쌍바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이번에 빠질 때 이 구간대에서 다이렉트로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물을 쌓을 구간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쌓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도 V자가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의 조정을 살짝 받으면서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형 쪽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매물이한 자리가 38.2% 자리대에서 살짝 있지만 이 자리대 넘어간다면 50% 자리대까지도 거의 매물이 없다 이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 외인들의 매도가 동반 매도가 같이 나타난 쪽인데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우선은 2차 전지 관련해서가 동반 매도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역시 동반 매도가 소폭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NC소프트도 있죠.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먼저 반등을 하고 수급도 괜찮았던 쪽이었습니다. 이쪽의 단기 상승 이후에 일부 차익이 떨어졌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왜 이제 앞전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기존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리면 시장이 다 무너졌다 되는데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워낙에 평가 자체가 좋다가 돼 있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개인들이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샀다가 됩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실제적으로 앞전에 이쪽들이 중심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물량을 많이 채워놨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가 될 때 따지는 겁니다. 현재 다 바닥을 만들었는데 가치주라고 하던 납폭 가대주건 어떤 거든 간에 처음엔 다 똑같이 반등이 나온다.
그 위에 보니까 가치주라지 납폭과대는 지금 배당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단기 하락폭이 컸던 만큼 반등폭도 클 수밖에 없고 매물 자체가 없다가 되는 기수고, 이 외적인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쪽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들 빠지고 반등을 먼저 했던 쪽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서 그 외적인 종목군으로 매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볼 때는 시장에서 이제 레버리지는 동일하게 어제 코스타 레버리지가 들어왔고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KB금융 같은 은행 이렇게 들어오고, 그 외적으로 이제 작은 제약주들 역시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도 보게 되면 우선은 매도는 인버스를 중심으로 매도한다. 인버스 매도 규모가 상당히 커진 그런 케이스고요. 그 기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역시 컸다가 들어온다.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을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가 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는 세트리오 헬스케어, 그 삼성 SDI, 삼성전기, 네이버 다 기존에 강세를 띄었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역시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동반 매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 다음 동반 매수는 역시 레버리지 매수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이제 미장 끝나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보통 장 끝나고 나서 대부분 작업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우선 이제 어저께 시장에서 상단 자리였던 235자리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세기형 돌파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기본 마디폭을 뽑는 자리가 어저께 235자리까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증시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 자체가 이 자리 윗자리에서 출발하는데, 오늘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 3월 말까지 되는데, 이 하단 자리와 상단 자리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밟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마디 하나를 더 뽑은 윗자리를 더 뽑을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 만들고 가는 건 똑같은데 어느 정도의 승고르기를 하고 갈 거냐,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강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간대 235에서 240자리대 여기가 매물이지만, 이 자리대를 벗어나면 역시 매물이 없는 공백 구간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고 외국인이 본격적인 현물 매수가 들어온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파생 쪽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 때 선물 매수는 늘리고 투신권의 손절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으면서 움직였던 그런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윗자리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텔레콤 잠깐 얘기를 하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딱 한 일주일 전인데, 일주일 전에 시장에서 이제 급등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한 종목씩 말씀드렸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가 최소한의 기본 반등폭 마디를 대부분 올라갔거나 또는 그거를 훌쩍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나왔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안 나온 것이 현재 SK텔레콤입니다. 그러니까 왜 SK텔레콤을 현 구간에서 봐야 되면, 낙폭과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순환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는 통신 업종이 국내에서 못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 대비해서 하락폭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반등이 거의 안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미증시에서 반등이 가장 높았던 것 중에 통신 역시도 포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전통적으로도 배당주로서도 많이 연결되지만 실제로 현재 가치적인 밸류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배당 수익이 현재 5.7%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산 가치가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싼 구간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등폭 마디가 20만 원에서 21만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만 7천 원에서 20만 9천 원인데, 이런 라인 때까지 역시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좋은 종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 월간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월간 차트를 보는 거는 앞전에 시장에서 1,400이 왔고 1,500, 1,600 깨졌을 때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만기까지 1,700에서 1,900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소리밖에 안 되는데, 시장에서 우선은 과하게 빠졌다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대형 지수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2015년, 11년도에 저점을 만들었던 1,600포인트, 1,700포인트 이 라인대를 결과적으로는 밑꼬리를 닿았지만 올라왔다가 되죠. 그러면 현재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 1,770포인트, 1,78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된다.
이 자릿대를 이번 달까지 살려준다. 즉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되겠죠. 화요일까지 살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월간상에서 세기형이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윗자리 넘어간 것이 휩쓰였고 추가적으로 급락 나온 것은 일시적인 효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빠르면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2070에서 2100포인트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다가 됩니다. 모양 자체가 월간 세기형이기 때문에 월간 세기형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아주 장기간의 시장에서 흐름을 바꿔버린다 정도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1780포인트 전후 이 가격대를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회복하고 안착한 거 현재는 가장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1차 조정 상승하고 순환이 끝났다면은 2차 상승 순환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오늘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한 2, 3일 정도 더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환율 자체가 안정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수급 개선이 기대된다 부분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1780포인트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안착이 잘 나온다면 4월 만기까지 이 1710에서 1910포인트 이때의 상단 자리가 가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주는 시장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서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다음 주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더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공 투자들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차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